기상 관측 이래 공식 기온이 이틀 연속 40도를 넘는 전례 없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문제는 이번 폭염이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40도 폭염의 의미와 앞으로 더 얼마나 심해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덥습니다. 이렇게 40도를 이틀 연속 넘긴 게 처음이라고요? 네, 어제 경남 양산이 40.3도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40.3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공식 기상관측소 기준으로 기온이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건 기상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2018년 8월 이후 8년 만에 무너진 40도의 벽이 하루 만에 또 무너지면서 새로운 폭염 기록이 쓰인 건데요. 다만 이 기록은 공식 기상관측소 기준입니다. 자동 기상관측 장비에서는 2018년 8월 1일과 2일 경기 여주 금사면과 안성 고산면에서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자동 기상 관측 장비, 관측소에서의 장비, 40도가 찍힌 곳이 있고 안 찍힌 곳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활용 목적이 다릅니다. 이 기후는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준으로 관측한 공식 관측소 자료만 활용하고요. 자동 기상 관측 장비는 재난 대응을 위해서 이 전국 각지에 촘촘하게 설치된 장비입니다. 이 설치 시기나 주변 환경이 제각각이라서 이 지역별 위험 기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경남 양산을 포함해서 영남 지역 덥다 이거 분석하고 있는데 서울도 40도를 넘은 적이 있다고요? 네, 공식 기온으로는 서울에서 아직 40도를 넘은 적은 없습니다. 2018년 8월 1일 이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 관측소의 최고 기온은 39.6도였는데요. 하지만 같은 날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서는 강북구가 41.8도를 기록했고 서울 곳곳에서도 40도를 웃돌았습니다. 네, 40도면은 사실상 단순히 덥다를 넘는 정말 찜통더위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체감하기에 좀 위험한 거죠? 네, 40도는 건강한 사람도 온열 질환이나 열사병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수준입니다. 이 냉방이 안 되는 실내도 위험하고요. 지명 가까이는 복사열 때문에 기온보다 더 뜨겁습니다. 한낮에는 논밭이나 건설 현장 같은 야외 작업은 최대한 피해야 하고요. 특히 차량 안은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면 70도를 훌쩍 넘을 수도 있는 만큼 아이나 반려동물을 잠시라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부산으로 피서 가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부산이 이틀 연속 38도를 넘겼어요. 이렇게 영남 지역이 유난히 더운 이유가 뭘까요? 네, 강한 햇볕을 받는 건 전국이 비슷한데요. 이 영남의 극한 폭염에는 지형과 바람의 영향도 큽니다. 화면 보실까요? 현재 바람의 흐름을 보면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 대신 이렇게 육지를 거쳐오는 서풍이 계속 바람이 불고 있는 건데요. 이 육지를 지나면서 이미 데워진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이렇게 지나면서 더 압축돼서 뜨거워지는 팬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게 된 겁니다. 여기에 양산처럼 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분지 지형은 뜨거워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기온이 더 크게 치솟게 됩니다. 네, 영남을 넘어서도 전국적으로 지금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중 고기압이 원인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한반도 위를 이 두 개의 고기압이 감싸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면 보실까요? 먼저 약 12km 상공에는 이 티베트 고기압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여름철 강한 햇볕에 티베트 고원이 달궈지면서 만들어진 고기압인데요. 그리고 5km 안팎에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서태평양의 이 해수면 온도 자체가 지금 30도가량으로 평년보다 높아서 북태평양 고기압도 더욱 강하게 발달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서는 티베트 고기압, 아래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감싸면서 공기가 계속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고요. 이 강한 햇볕이 계속해서 지면을 달구고 있기 때문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주 이렇게 영남 지역이 더운데 다음 주에는 서울 수도권 포함해서 서쪽 지역에도 폭염이 예상된다고요? 네, 우선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면 다음 주에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기온은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영남은 39도 안팎, 서울도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다만 실제 기온은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뀔 예정인데요. 다시 한번 화면 보실까요?
지금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태백산맥 동쪽에 있는 지역들이 기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다음 주에는 바람이 이렇게 동풍 계열이 불게 되면서 이번에는 산맥 서쪽 지역이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기온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지금처럼 폭염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열이 계속 축적된 상태여서 실제 기온은 현재 예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낮에 더위도 좀 문제긴 한데 밤에도 여전히 더워서 문제거든요. 지금 열대야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여름이 시작한 뒤 어제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1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어젯밤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일부 지역은 밤사이 최저 체감 온도가 이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밤에도 열이 식지 않으면 몸이 회복되지 못할 뿐 아니라 낮 동안 쌓인 열이 남아서 다음 날 폭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태풍이 기다려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태풍 예보는 어떻습니까? 네, 13호 태풍 돌핀이 지금 괌 동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 세력을 키우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수치 모델들이 태풍이 중국을 향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기도 화면 보실까요? 이 수치 예측 모델이 예상하고 있는 태풍 진로인데요. 이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점점 우리나라 남쪽 해상을 지나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까지 올라오게 되면 기압계를 뒤흔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남쪽의 뜨거운 공기를 드라이기처럼 더 강하게 밀어 올려서 폭염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북쪽의 찬 공기를 끌어내리면서 이 고기압의 배치를 바꿔 이 더위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